하나 우승자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한 가지 매매만 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스캘핑이면 스캘핑, 맞아요. 뭐 상따면 상따, 종가 매매면 종가 매매, 시간의 거래면 시간의 거래, 시초가 매매면 시초가 매매. 지난 대회 리뷰할 때도 그랬는데 특유의 그 잘하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마다. 근데 좀 다른 형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잔손절이 의외로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양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는. 사실 정답이 그 뭐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진짜 하락 추세에서도 반등만 잘 찾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상승 추세에서 돌파하는 지점만 잘 찾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 찾아서 그것만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사람 심리가 또 그렇게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 기법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아는 게 많아져서 네. 하고 싶은 종목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제가 모양도 많아지고. 제가 거의 그랬어요.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정리도 안 되고 남는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매매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복귀하기가 되게 좋아요.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근데 이게 막 이것저것 뒤죽박죽 다 하다 보면 내가 손실이 뭐 어떻게 하다가 손실이 났는지 막 기억도 잘 안 나고 했던 실수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한 가지를 꾸준하게 일단 그것만 계속 해보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 가지만 하는 걸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람 욕심.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않거든요. 심리상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장 시작하면 시초가 매매를 하다가 스캘핑을 하는 거죠. 그러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넘어가면 스윙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떤 종목이 눌려있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종목을 또 사요. 이미 스캘핑은 물려있어 또. 그러다 스윙으로 샀는데 또 물려. 그러다가 종가 베팅 하려고 또 종가 매매 한번 해보자 해서 종가 매매 하다가 그것도 물려. 인터뷰 하신 분 있잖아요. 뭐라도 되겠지. 네. 그분한테도 배울 점 되게 많은 게 그분 매매 내용을 보면 그 상한가 매매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짜 거의 상한가 관련 종목을 매매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니까 그 매매의 달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진짜 딱 상가밖에 안 하세요. 절대 다른 걸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분을 보면 자기가 잘 아는 거 그것만 기술을 갖고 있고 다른 거를 참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내가 잘하는 조건, 확실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종목에 대한 그 재료 분석이나 인사이트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상한가 매매라는 그 결과만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매매를 하기 전 과정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네, 있는지.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매매를 잘 하시는 건데 너무 이제 한쪽만 치우치게 해석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료를 안 보고는 사지 않으신대요. 재료 확인을 하고 무조건 상단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신다는데 그 이후에 거래원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재료가 확인이 됐고 거래원을 봤더니 실제로 돈이 들어와. 그럼 이거는 맞아. 라는 어떤 그런 검증 과정이 있으신 거예요. 본인만의 그걸 보는데 툴이나 루틴화를 좀 시키신 것 같고 다들 각각 그런 잘하는 분야마다 다 그런 포인트들이 다 각각 있어요. 자기만의 무기, 내가 잘 쓰는 무기. 그 무기를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때와 안 쓸 때 구분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확실히 위험한 매매긴 하죠. 신용상따가. 그 영상에서 초반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손절을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면 제가 그분 매매 내역을 이전에 영상은 안 만들었지만 매매 내역을 조사하긴 했어요. 그분 매매 내역 보면요. 그분 보면 손익비가 진짜 좋아요. 손실을 볼 때는 진짜 조금 손실인데 상따니까 먹을 때 다음날 갭이 크게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익비 자체가 좋아요. 진짜 상이 터지면 다 팔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까요? 10번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네. 8번 손절이 나도 괜찮고 2번을 크게 드시는 분?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분은 베팅 자체를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 확실한 것만 골라서 거래를 하시니까 승률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종목 고를 때부터 종목을 되게 고민해서 골랐기 때문에 다음날 성공할 확률도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상따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단순히 상따에만 집착한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맞지만 정말 그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그런 손절까지 딱딱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인바이오젠을 상따를 해봤어요. 네. 성공은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평화홀딩스가 상을 가길래 네. 해봤는데 한번 풀리더라고요. 네. 다시 진입을 하는데 이미 전 손절이 나가서 다시 진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불발이 많이 나더라고요. 의외로 매매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풀렸을 때 팔았다가 다시 잠길 때 사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거 되나? 약간 이런 의구심?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매매 횟수를 줄이려면 확실하게 9시나 9시 반에 수량을 잔뜩 실어서 잠기는 거 그리고 종가 부근에 잠기는 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노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하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확률을 생각해 본다면 오전에 상따를 해서 잠기는 걸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할지 아니면은
장 후반쯤에 들어가는 게 확실할지.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종목이 가진 재료에 따라 다를 거고, 보통 그리고 아침에 상한가 잠기는 경우를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기 매수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아침에 뜨자마자 정말 이건 빨리 사야 된다. 누구보다 빨리 사야 된다. 그러니까 급하게 아침에 상한가를 닫아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세가 세다고 보는 거죠. 장 중간에 잠기는 거 빼면 앞뒤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그 통계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괜히 기분 탓으로는 장 후반에 사는 게 유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유리하긴 들어서. 유리한 게 아무래도 그 내가 봐야 되는 시간이 짧으니까 풀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풀릴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겠죠. 매수 심리가 강한 시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테니까 더 성공률이 높을 거고, 빠지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또 그런 상한가 하는 매매들이 확률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 거래일 거예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영웅전 우승자분들이나 상위권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버나 이런 여러 이제 매체들 통해서 나오는 고수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법을 얘기해서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자리에 네. 캔들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좀 평균적으로. 이럴 때 좀 많이 산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부를 그걸로 했잖아요. 지금 저는 공부를 키움 영웅전에 나오는 분들 매매 내역을 보고 공부를 한 건데,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진짜 공통된 게 거래하는 종목들 보면 웬만하면 거의 다 신고가예요. 진짜. 신고가가 아니고 되게 조용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 보면 신고가를 뚫는 그 임계 근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뚫는 그 근처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최근에 그렇죠. 거래량 많았고 신고가 간 종목들 다 보면 그 언저리에서 각각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지, 종목들 보면 다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같은 종목인데 어떤 사람은 스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캘핑을 하고,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종가 매매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보는 기간값이 달라지면서 그 신고가의 기준도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다 많이 거래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패턴이 많아요. 눌림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돌파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돌파는 뭐 신고가나 이런 것들이 잘 맞을 텐데, 눌림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앞에 좀 윗꼬리가 좀 있는 양봉이 있어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결국 돈이 들어왔다는 시그널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랫꼬리가 좀 달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랫꼬리가 이제 달리는 애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결국 그 가격대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 부분에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 모양 쪽으로 보면 양봉이 크게 선 다음에 캔들이 점점 얇아지잖아요.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 팔 사람이 다 팔았다라는 모양이 점점 이제 샛별형처럼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통 눌림 매매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 변동이 커지는 건 돈이 들어왔을 때 보통 변동이 커지고, 변동이 줄어든다는 거는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갈 종목이면 변동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안 볼 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물건 사러 갔는데 어디가 막 시끌시끌해. 박앤셀에서 막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몰려 있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사기가 어렵잖아요. 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른 코너로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과자 코너에 바글바글 하면 지금 과자 코너 안 가고 고기 코너에서 쇼핑하고 있다가 과자 어차피 살 거니까 사람들이 과자에서 다시 고기로 넘어갈 때 난 다시 반대로 과자에 가서 사는, 약간 그런 식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삼겹살 루틴이라고 보면 고기 샀다가 쌈장 사러 가고, 그쵸. 마늘 사러 가고. 이런 거예요. 결국에 마트 가서 쇼핑은 고기도 사고 과자도 사고 물도 다 살 건데 어차피. 근데 사람들 심리가 몰리면 더 몰려요. 다 물 코너에 몰려 있으면 그렇죠. 왠지 물에 뭐가 있나 하고 몰려요. 그러면 다 물에 세이가 몰려가 나. 있으면 어차피 물 살 건데 몰려 있을 때 막 힘들게 사기보다는 좀 떨어져서 다른 데 조용한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거를 좀 감각적으로 잘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눌림목을 잘 매수를 잘 하시는 거고, 그거를 좀 캔들 모양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짧아지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이 좀 약간 그런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급등주를 보면 계단식 패턴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빡 올랐다가 지지지지직 하다가 다시 팍 오르고,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종목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시장 전체로 보면요, 흔히 순환매라고 하죠. 섹터가 돌아요. 오늘은 A 테마, 내일은 B 테마, 내일은 C 테마. 그걸 또 하루 단위로 봐도
아침에는 뭐 A 테마, 맞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B 그렇더라고요. 테마. 그러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몰려다니는 수급 때문에 여기가 떴다가 저기가 떴다가 하다 보니까 얘가 뜰 때는 또 다른 애가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종목에서 보여지는 거겠죠. 저는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 이렇게 되는 게 순환매 패턴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원인과 결과를 뒤집었으면 좋겠는 게, 저는 그냥 그 자체가 일단 애초에 탐욕 때문이다. 진짜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애초에 5%씩 올라가야 될 애가 30% 올라갔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30%라는 기간을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 건데, 그냥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그럼 그 시간 동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가 생겼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전 받아들이거든요. 가격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막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논리잖아요.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안 사도 된다라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냥 애초에 그냥 과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너무 과하게 작용했다. 너무 과열이다. 네, 너무 과열이다. 보통 과열을 넘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광기죠. 광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광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그런 광기가 자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올라오면 쉬는 구간들을 한 번씩 만들어주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광기를 잘 캐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매매 기법을 만드실 거고, 아니면 그런 눌림이나 이런 순환을 잘 읽는 분들은 또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전략을 세우실 거고. 금양은 광기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이제 정말 그렇죠? 광기가 정말 이게 추세가 정말 강하게 나오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가기 시작하면 모두 거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심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언제 팔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눈치 보기 하죠. 어떤 눌렸다 올라가는 종목 위에 있던 사람들은 올라오면 팔아야지가 있겠지만 이런 종목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주체가 아예 그냥 폭탄 돌리기 하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올 때 전조현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큰 음봉이 나온다든지. 보통 많이 보이는 것들 중에는 보통 10배 간 종목들, 대시 나온 정도 보면 최고점에서는 보통 마지막 슈팅이라고 하죠. 마지막 불꽃.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고의 시세를 한번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최고점에서 그 이전에 보이던 시세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최고의 시세. 보통 그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마지막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준비는 하고 계시긴 하죠. 그러면서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리잖아요. 그 약간 교과서 패턴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 실력 부족일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사전에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리얼타임으로도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안 보여요. 왜냐면 지나야 보이는. 지나가요. 지나가고 보여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그게 고점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고점의 패턴을 되게 정량화를 좀 시켜봤어요. 약간 어떻게 하면은 좀 고점의 시그널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는 시장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이 뭐 15% 20%가 올라 있어요. 원래 뭐 한 평균적으로 5% 뭐 이 정도 움직이는데 15% 20% 올라 있으면 내 종목이 100% 200% 가도 배가 고파요. 왜냐면 400% 갔으면 좋겠거든. 그런 경우에 이제 광기가 좀 더 과하죠. 그리고 장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도 그게 되게 과하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광기를 이 종목으로만 달려올 테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패턴으로 완전히 설명하기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굳이 만약에 패턴을 꽂는다면 경험적인 건데, 시장가로 보통 던지거든요. 마지막 그 광기에서는. 그렇겠죠. 빨리 팔아야 돼. 네, 그래서 그 호가창이 쭉 뚫다가 갑자기 10개씩 점프를 해요. 그 있어요. 숫자가 점점 이게 점점점점 막 퐁퐁퐁퐁퐁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비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10개가 점프를 했는데 10개가 확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던지고 프로그램으로 채워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경험적으로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상승 추세의 시작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번에 올리다 보니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호가가 10개가 쫙 빠져요. 한 10개, 15개가 쫙 빠지고 동시에 그 위에가 쫙 메워져요. 호가가.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쫙 메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건? 약간 이렇게 되는데, 올라갈 때 매도 호가가 꽉 차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한번 호가를 싹 밀고 매도 호가를 쫙 채우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 아닐까요? 매도가 많아지면 털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네 이제 이거 못 가니까 팔아라라고 의도한 플레이? 물량을 어쨌든 잡아 먹어야 돼. 그거는 근데 사실 그냥 호가를 이렇게 잠가놓고 맨 위에만 막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길래 뭐지? 약간 범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분들의 그 머릿속은 범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네. 제가 그런 경우랑 아닌 경우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경우의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건 맞아요.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